정답 대화 풀어드릴까요? 네. 자, 빠른 시간에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41번은 답이 몇 번입니까? 1번일까요? 4번일까요? 1번이 답입니다. 네. 42번에 3, 43번에 4, 44번에 3, 45번에 1, 46번에 4, 47번에 4, 48번에 2, 49번에 5, 50번에 1, 51번에 2, 52번에 5, 53번에 5, 54번에 2, 55번에 1, 56번에 1, 57번에 4, 58번에 1, 59번에 2, 60번에 4, 61번에 2, 62번에 1, 63번에 2, 64번에 1, 65번에 2, 66번에 3, 67번에 4, 68번에 4, 69번에 1, 70번에 2, 71번에 2, 72번에 5, 73번에 3이죠. 맞습니까? 네, 다음에 74번에 2, 75번에 3, 76번에 2, 77번에 1, 78번에 3, 79번에 4, 80번에 1 그렇습니다. (42번) 3 예, 옳은 것을 고르라 했죠. 3번 맞죠? 자, 문제 또 이상 있다 없습니까? 자, 여기 있는 문제 백선 풀기 전에 여러분 한번 동형 모의고사라고 우리 제1회 풀었죠? 안 풀었습니까? 거기에 있는 문제하고 겹치는 거 제법이 있습니다. 근데 벌써 3주가 지나니까 여러분 까먹어버린 겁니다. 3주가 지나더라도 여러분 문제 다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41번에 매매계약을 할 때 대리권의 존재는 특별 효력 요건이다. 자,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목의,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는 능력이 있고 목적은 확정 가능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확가사 다음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화자가 없어야 된다. 보통은 그게 일반적 성립요건, 효력요건인데 그 중에 특별히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특별 효력 요건에서 대리인이 계약을 하더라도 대리권이 없으면 그 효과가 본인에게 계속되지 않으니까 대리권의 존재는 대리할 때만 필요한 특별 효력 요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조건이 자, 예컨대 내가 너에게 아파트를 주마. 감사합니다. 도장은 찍었습니다. 그러면 성립은 했죠. 그러나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 그러면 소유권 취득이라는 효과는 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 기한은 특별 효력 요건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서 도장 찍어봤자 허가받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죠. 그럼 그 허가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약집 3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요약집 3페이지 밑에 박스 효력요건, 성립요건이 있을 것이고 제가 그 중에서 효력요건만 좀 기억하라고 했을 것이고 여러분은 다
박서 3페이지에 특별 효력 요건 해가지고 대리권의 존재, 조건, 성취, 기한, 도래, 유언자의 사망, 토지거래 허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틀린 사람은 요걸 안 보신 분이다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시험은 한 15년 중에서 2번 정도 출제되었습니다. 근데 그 2번 다 답은 똑같은 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느냐? 3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농지 거래 계약할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효력 요건이냐? 제가 아니라 했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에 불과하지 성립 요건도 아니고 효력 요건도 아니다. 요게 딱 2번 다 요것만 답으로 나왔어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1기억이 틀렸습니다. 니은 불공정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효 중에서 추인할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적 행위, 불공정 행위, 그 3가지입니다. 그 3가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조리 다 추인할 수 있습니다. 추인만 하면 늘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3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별로 어렵지 않잖아. 103, 104 추인할 수 없다고. 추인 안 됩니다. 그래서 불공정행위는 추인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추인하면 이거는 무용의 추인 아닙니까? 무용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보는데 불공정 법률행위 하면 추인하더라도 여전히 불공정하잖아. 그러니까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추인이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 담보물권 했을 때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정합니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주된 권리고 담보물권은 종된 권리입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금전소비대체계약은 주된 계약이고 저당권 설정계약은 종된 계약입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체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저당권 설정계약도 효력이 없습니다. 일부 무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종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지금 거꾸로 된 겁니다. 그래서 기억만 옳습니다. 42번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1번 예로 수십 번 한 겁니다. 반사회적 행위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겁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저당권 설정했다. 이 저당권 설정 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예? 유효는 무슨 유효입니까? 무효가 맞는데 이거는 무효가 유효라고 틀린 문제가 아니고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를 해서 틀린 거라고. 이거는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지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반사회적 행위는 통정 허위 표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냐? 통정 허위 표시 자체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를 해서 틀렸습니다.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2번 사찰 존립에 필요 불결한 재산을 정의한다. 이게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무효입니다. 다음에 불공정이란 주고받을 때만 불공정입니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이 있을 때 되는 건데 일방만이 급부하는 정려가 어떻게 불공정이 됩니까? 그냥 빵점 방지 처령으로 나온 것이 불가하다 이 말입니다. 정려가 어떻게 불공정하는 게 있습니까? 주지도 않고 일방이 받는 건데. 그러나 계약에만 불공정한 것이 아니고 단독행위도 불공정행위가 적용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구속된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채권을 포기하는 단독행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연련문을 못 세워줄 망정이라도 그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4번은 막 틀렸고 3번이 맞는 겁니다. 답이 그래서 3번이 내는 겁니다. 단독행위도 불공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3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경매는 불공정행위가 적용될 수 있어 없어요? 경매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 변동됩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가 변동되는 것은 불공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원해서 취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 5번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는 피해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폭리자는 불공정이라는 불법을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했기 때문에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43번 가장 보편적인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108조 상대방과 통정하는 허위 여사 표시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갑이 지금 을과 가짜 매매했습니다. 이게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그러면 108조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여사 표시는 무효란다. 그럼 이게 뭐가 무효라는 겁니까? 요 매매 이야기 무효죠. 무효니까 을 앞으로 된 등기도 무효입니다. 이 말은 무효는 이행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는데 이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행했다. 그러면 당연히 무효니까 돌려달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그런다?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상대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무효니 유효니 취소니 공부를 하죠. 왜 무효 취소 공부합니까? 도로 반환받으려고 무효 취소하지 못 받을 같으면 뭐하려고 무효를 주장합니까? 그 소송 비용을 부담하면서 무효를 주장하는 이유는 다 뭐 때문에 그런다고? 도로 반환받으려고. 그게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딱 하나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됐을 때만 부당이득 못 받는 것이지 반드시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물어보는 무효 취소를 물어보는 이유가 어떻게 반환받느냐 그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그래서 통정의 표시는 언제나 무효다.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럴 때 부당이득 반환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니까 당연히 갑은 앞으로 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우선 말소 등기 대신 하는 게 뭐가 있다? 진정 명예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입니다. 그래서 이 셋 다 같은 말입니다. 어느 게 나올지 몰라요.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다 똑같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거 오히려 이쪽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을은 지금 자기 부동산입니까? 다른 사람 부동산입니까? 다른 사람 부동산이죠. 그럼 이걸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면 돼? 안 돼? 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전거 맡겨놨는데 그걸 나한테 팔면 돼? 안 돼? 맡겨놓은 자전거 팔면 횡령죄입니다. 그럼 이건 남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등기를 말소하고 돌려줘야 된다. 안 돌려주고 처분했으니까 이게 배임행위 아닙니까? 배임행위입니다. 배임행위는 형법상 범죄죠. 따라서 배임행위를 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처분했는데 이 병이 가장매매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럴 때는 통정의 표시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합니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갑은 병에게는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고 병에게는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 말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갑이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합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한다는 건 무효 주장할 필요가 없다니까. 여전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여러분이 갑이라고 생각해봐요. 편의상 을에게 넘겨준데 을이 저놈한테 팔아서 3억에 팔아서 이걸 챙겼다. 가만히 있을 겁니까? 3억 달라 그래야 됩니까? 그럼 당연히 3억 달라 그러지.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면 무슨 반환한다고? 가액 반환한 겁니다. 따라서 갑은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거는 언제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냐 아니냐 그만 문제가 되지. 그럼 이 경우 을과 병 사이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그런데 을 앞으로 된 등기는 무효등기입니다. 그런데 병은 처음부터 무효등기라는 걸 알았어요. 악입니다. 그러면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병 입장에서는 부동산 날라갔어요. 그러면 이때 병은 을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지금 이 부동산 매도한 어른 자기 부동산입니까? 다른 사람 부동산입니까? 다른 사람 부동산이라는 거 얼도 알아 몰라? 알아. 그럼 타인 권리를 매매했잖아. 타인 권리를 매매하면 담보 책임 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져야 됩니다. 그리고 권리 전부가 타인에 속했으니까 악의 매수인도 계약 해지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병은 을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병이 선이라도 가벌사의 가장매매는 무효다. 만일 답을 1번 친 사람은 이거는 가장매매를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통정의법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밖에 안 돼요. 가장매매가 무효가 되지 유효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무효입니다. 다음에 병이 악인 경우 병에게 말수 및 명도 청구할 수 있다. 3번 가벌사의 매매계약은 철회도 통정의법실은 무효지만 당사자는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회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 등을 말소시게 됩니다. 따라서 처리하더라도 알지 못한 경우는 대항 못합니다. 4번 악인 경우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틀렸습니다. 지금 문제 자체가 을이 병에게 매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매도했다는 말이 나온다. 매매가 나오면 다 담보 책임을 지기 원칙이에요. 다음에 병이 선인 경우 갑은 을에게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선인 경우 을이 책임 안 진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 처분 다 하지. 자, 통정의법시는 여러분 요약집이나 문제 저번 주에 1회 할 때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통정의법시 유형 1이 있고 2이 있는데 1을 2번 했어요, 지금. 마지막 남은 게 43번 문제입니다. 이 정도로 너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너무 어렵겠죠. 왜냐하면 담보 책임도 물어보고 종합 문제를 물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거 외에는 이제 통정의법시 더 없으니까 여러분 그 동행모의고사하고 백선에 나왔던 통정의법시하고 여기까지만 하면 사법고시를 쳐도 벗어나는 게 없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저번 주에 나왔던 1회 문제, 백선에서 나왔던 통정의법시 문제, 여기 있는 43번 문제만 풀면 다 맞출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집에 가서 확인하시기 바라요. 44번 착오입니다.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하는 걸 표의자가 스스로 모른 겁니다. 근데 착오 취소하기 위해서는 중이 몇 사람 나와야 된다 했죠? 중요 부분 착오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표의자 입장에서도 중요 부분 착오에 대해 되지만 일반인이 표의자 입장에 섰더라도 그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표의자, 이거는 주관적, 일반인 그러면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주관적, 객관적 모두 다 중요 부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판례는 한술 더 떠서 중요 부분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 이게 요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번 주관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3번 가압류가 있었는데 없다고 보정을 썼습니다. 가압류 등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보정을 썼으면 착오가 있었죠. 근데 나중에 그 가압류 등기가 무혐의 밝혀졌으니까 착오는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바 없습니다. 따라서 요 3번 판례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바 없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이 요 판례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바 없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답이 4번인데 3번이라 해서 내가 4번이 답입니다. 4번이 틀린 거니까 4번이 답이죠. 3번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바 없으니까 취소할 수 없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과 3번 요 두 가지가 뭐가 없다? 중요 부분 착오가 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1번을 봅니다. 건저당 설정할 때 채무자 통일세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중요 부분입니다. 다음에 5번 보면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라고 아예 법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요거는 분쟁 내용에 착오했을 때 취소 못한다는 뜻입니다. 분쟁 이외의 상황에 착오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착오라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하는 걸 표의자가 스스로 모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표의자의 진위를 상대방이 압니다. 이렇게 표의자의 진위를 상대방이 아는 경우에는 자, 그럴 때는 표시된 대로 해석해 줘야 됩니까? 진위대로 해석해 줍니까? 진위대로 해석해 주죠. 그러면 표시를 잘못하더라도 표시된 대로 해석하지 않고 진위대로 해석해 주니까 항상 의사와 표시가 뭐한다? 일치합니다. 따라서 때는 착오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런 걸 흔히 무슨 해석이라 그런다? 자연적 해석. 잘못 표시돼도 항상 표의자의 진위대로 해석하니까 아무 해가 없다. 오표시 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4번이 넓은 의미에서 오표시 무의 법칙이고 자연적 해석이 적용되는 겁니다. 표의자의 진위를 상대방이 알면 진위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요약집 17페이지를 살펴보면 거기에 화살 표시가 나옵니다. 그 화살 표시를 보면 25의 기출문제라고 나올 겁니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2번을 보면 해석 방법으로 자연적 해석을 통하여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 해석이 나오면 착오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통의 의사가 인정되면 착오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45번 하자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일치합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요. 근데 내가 그 의사를 표시할 때 타인의 위법한 간섭에 계지되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의사결정 자유가 침해된 경우입니다. 그 침해하는 방법이 사기와 강박입니다. 그래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란 다른 말로 하면 사기 강박이 하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먼저 기억할 것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는 반드시 일치됩니다. 불일치하는 것은 사기 강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기 강박이 되기 위한 요건 사기 기망행위가 있을 것, 강박은 강박행위가 있을 것 요건입니다. 다음에 이단의 고의가 있을 것, 다음에 위법성이 있을 것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 네 가지입니다. 그러면 사기나 강박은 수단만 틀립니다. 하나는 기망이고 하나는 강박일 뿐 나머지 요건은 다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망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표유자로 하여금 그릇된 관념에 빠뜨리거나 이미 착오에 빠진 자에게 그걸 더욱 유지 강화시켜주는 것을 기망행위라고 합니다. 갑이 을에게 자, 이 고려청자를 보십시오. 고려 중기에 출처된 만든 것으로서 국보급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어제 구운 겁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긴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적극적인 행위, 자기를 통해서 이걸 지금 그릇된 관념에 빠뜨리는 수단이 자기입니다. 진실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말한 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른 고려청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려청자란 착오에 빠집니다. 그 상태에서 나게 파시죠. 이게 기망행위입니다. 표의자로 하여금 착오에 그릇된 관념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새로운 착오에 빠진 것은 물론이고 요 어른 골동품을 자주 구입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고려청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려청자라는 착오에 빠져 있어요. 근데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고미술협회 회장한테 찾아가니까 요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고려청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려청자라는 착오에 대해서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것도 기망행위다 아니다 입니다. 그래서 1번처럼 이미 착오에 빠져 있는 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더욱 그 착오가 커진 경우도 사기가 됩니다. 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위를 해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착오, 즉 기망행위 수단의 제한이 없으니까 적극적인 행위하는 것, 이걸 자기라 그럽니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부작위. 이걸 부작위를 다른 말로 하면 침묵입니다. 그래서 침묵도 기망행위가 되느냐? 됩니다. 다만 침묵은 다 되는 게 아니고 신의칙상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을 때, 그걸 고지하지 않았을 때 기망이 됩니다. 그 진실을 고지할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회사가 쓰레기 매립장이나 공동묘지가 소송될 예정이라는 걸 알았다. 이런 것들은 고지해줘야 됩니다. 이걸 고지하지 않으면 기망행위가 되죠. 그러나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시가를 고지하더라도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시가는 고지해줄 의무가 없으니까. 따라서 2번 허위로 시가를 고지하더라도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강박행위입니다. 강박행위란 고의로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여 상대방을 공포심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각세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것은 강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서명날인하지 않으면 어떤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를 안 해줬기 때문에 강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강박의 정도가 극심해서 의사결정 자유가 박탈됐다. 그럼 내심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그랬습니다. 5번 그래서 무효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다음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 인과관계는 그놈의 거짓말이 이가 법률행위를 하게 된 원인이 있다. 원인과 결과 사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놈의 기망이나 강박이 내가 법률행위를 하게 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사기 강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인과관계는 표의자를 인식을 기준하는 겁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기망일 필요 없고 해당 표의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면 된다. 그래서 일반인이라면 그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지지 않을 것이지만 당사자는 기망으로 착오에 빠졌다. 그것도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거짓말일 필요 없고 해당 표의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피기망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원인과 결과 사이에 있으면 된다. 그래서 주관적인 것으로 촉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동계에만 영향을 미쳐도 됩니다. 그래서 주관적 동계에만 영향을 미쳐도 인과관계는 있는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45번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를 하는데 이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는 요건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사기 강박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책 요약집 21페이지를 펴보면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 요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뒤에까지 인과관계까지 있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그 5분 정도를 투입해가지고 자기 거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4번이 인과관계고 22페이지 그게 2번을 보면 인과관계는 피기망자의 기준으로 피기망자를 기준으로 하면 충분하므로 주관적인 것으로 촉하다. 즉 모든 사람에게 기망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피기망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원인과 결과 사이에 있으면 되고 그것은 표시되지 않는 동기의 착오만 영향을 미쳐도 인과관계는 있는 것으로 본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기억하는 겁니다. 그 위에 작년에 나왔던 거 공동묘지 조성 그게 작년에 고지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나온 거 판례입니다. 요즘은 침묵이 잘 나오는 겁니다. 46번입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해서인데 답은 4번이죠. 의사표시를 수령할 때 행위 제한 능력자인 경우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수령했다. 예컨대 갑이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했는데 수령하고 보니까 이놈이 18세 미성년자다. 그러면 의사표시를 수령한 때 제한 능력자인 경우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표의자는 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됐다고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수령자 쪽에서는 제한 능력자 쪽에서는 도달했다고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18세 미성년자가 편지를 수령했다는 걸 법정 대리인이 알았어요. 그럼 이때는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죠. 이렇게 알았을 때는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법조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수령 행위 능력을 필요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수령 행위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입니다. 자, 다음에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달해야만 효력이 있으니까 불착, 연착의 모든 불이익은 표의자이겠다. 2번처럼 수신인 기재가 명료하지 않다. 그러면 수신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개복을 못합니다. 그럼 이건 아직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처리할 수 있다. 5번 판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처분, 즉 고지서, 이런 통지서도 행정처분도 도달주의가 적용된다라고 판례가 말합니다. 다음에 47번 대리입니다. 1번은 현명입니다. 115조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 행위로 본다. 그러나 현명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대리 행위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에게 효력이 계속됩니다. 2번 본인은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117조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랄지라도 예컨대 타인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가 미성년자다.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본인은 그 대리인을 취소할 수 없고 대리인 자신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물론이고 대리인 자신도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3번 법정 대리가 적용 안 되는 것은 몇 조만 적용 안 된다? 그렇죠. 125조입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인 대리는 법정 대리 적용 없고 나머지는 법정 대리 다 적용됩니다. 다음에 4번은 이거는 제가 복대리는 새로운 이론이 있는 게 아니고 법조문을 단순히 외우는 것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 외우지 않으면 이건 못 맞추는 거죠. 네?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어요. 다만 임의대리인도 원칙은 없지만 본인이 승낙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선임 및 감독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럼 법정 대리는 언제나 법정 대리는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보면 법정 대리는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 제한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책임으로 되어 있으니까 무슨 모든 책임을 다 지니까 무과실 책임을 진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는 선임 및 감독에 책임진다 그러면 틀립니다. 답을 4번을 칠 수 있어야 돼요. 무과실 책임은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몇 개 되지 않았는데 무과실 책임을 기억 안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맞아요. 무과실 책임은 대리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복대리인을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그럴 때는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다음에 표현 대리도 무과실 책임입니다. 표현 대리가 되면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져야 되지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본인의 책임을 면제 경감할 수 없다 되어 있어요.
다음에 135조 책임입니다. 무권 대리할 때 무권 대리인 자신도 책임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그럴 때 지는 책임이 무과실 책임입니다. 이 세 가지 무과실 책임 이런 건 기억해야 되죠. 그거 외에 담보 책임도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런 게.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 여기서 단 외적이 붙어 있어요. 단 법정 대리인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선임 및 감독 책임제입니다. 임의 대리인도 본인이 승낙한 게 아니고 본인이 복대리인을 지명했습니다. 그럴 때는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계류할 때만 책임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외우셔야 돼요. 5번은 당연히 상대방이 선택합니다. 상대방 선택에 줬는다. 다음에 48번 무권 대리입니다. 자, 갑의 대리인이라 칭한 어리. 나는 갑의 대리인 어림이다라고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그래서 갑의 소유 토지를 병에게 매매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해서 도장 확 찍었어요. 찍었지만 을에게 대리권이 없으니까 이 대리인은 비록 성립했지만 효력이 없습니다. 원래 효력은 갑과 병 사이에 일어나야 되는데 대리권 없는 자가 행위를 했으니까 이 행위는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는 말을 두 말로 줄이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인은 무효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이 매매가 자기 마음에 들면 추후에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추인할 수 있어요. 추인이 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소급해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급해서 효력이 있으니까 추인하게 되면 아예 처음부터 유효로 바뀝니다. 그래서 무효는 무효지만 나중에 추인하면 확정 유효로 바뀌니까 일종의 유동적 무효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추인은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는 게 원칙인데 이 추인은 명시적, 묵시적 다 가능하다.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무효입니다. 그럴 때 추인은 본인이 상대방에게 합니다. 근데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다만 무권 대리인의 한 추인은 상대방이 알지 못할 경우 이로써 대항하지는 못합니다. 대항을 못할 뿐이지 추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추인만 하면 효력이 있으니까 상대방 병의 입장에서는 아저씨 이것을 추인할 거요 말 거요 최고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은 최고 처리고 최고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따라 나오는 말 선악을 불문한다는 것, 발신주의를 취한다는 것, 거절한 것으로 본다. 철회는 선의만 할 수 있고 하게 되면 확정 무효로 바뀐다. 따라서 추인한다면 처리할 수 없고 처리한다면 추인할 수 없습니다. 누가 먼저 했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회는 누가 하느냐? 상대방이 합니다. 누구에게 하느냐? 본인에게 합니다. 그럼 무권 대리인에게도 처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 추인 거절할 수 있다. 2번 틀렸습니다. 최고는 상대방이 하는 것이지 본인 대리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극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최고 철회는 병이 하는 권리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자체가 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대방 병이 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3번, 4번처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병에게도, 갑에게도 할 수 있고 을에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자체가 벌써 선이라고 나와 있으면 최고 처리 모두 할 수 있다. 그걸 번개처럼 돌리면 돼요. 5번 처리하기 전에 문제 최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순서대로 한다는 게 아니고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무효와 취소입니다.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는 병존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무효와 취소의 이종료를 인정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8살짜리 애가 자전거를 매매하면 8살짜리니까 의사 능력이 없어서 무효입니다. 그리고 8살짜리는 미성년자니까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매는 무효 사유도 되고 취소 사유도 되는 겁니다. 다음에 무효나 취소는 모두 성립을 전제한다. 무효의 취소는 성립 요건이 아니고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 무효 취소를 한다 했습니다. 성립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불성립 내지 부존재라 그러지 무효 취소란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가족법상 행위도 무효의 전환이 인정된다. 입양을 하면서 입양 신고를 하지 않고 친생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친생자 신고로서는 무효지만 입양 신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혼인 외의자를 혼인 중 자로 신고했다. 그러면 혼인 중 자 신고로서는 무효지만 인지 신고로서는 인정해 줍니다. 그걸 무효의 전환이라 그러고, 여러분 기본서 단화 있죠? 지금 말하는 예가 두 가지 예가 다 무슨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가족법상 행위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든 게 전부 다 무슨 행위라고? 가족법상 행위입니다. 그래서 무효의 전환이 제일 많이 어디에 인정된다? 가족법상 행위에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 게 다 그겁니다. 다음에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다만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본다. 법조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무효인 추인에 관한 139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5번은 왜 틀렸습니까? 자, 미성년자도 자기 했던 행위를 미성년인 채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미성년인 채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인 채로 자기 행위를 추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뒤에 됩니다. 따라서 5번은 취소를 추인으로 바꿔야 됩니다. 취소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된다. 틀렸습니다.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되지만 취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인 채로 자기 했던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미성년자는 자기 했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인 채로 추인은 안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답이 5번인 겁니다. 50번 1번이죠. 원래 조건과 기한은 소고표가 없어요. 다만 조건은 당사자가 특약하면 소고표를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기한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2번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절세 위반한다. 불법 조건입니다. 그러면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1조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절세 위반한 때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되어 있지. 조건만 무효로 한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외우라 그랬어요. 다음에 3번 또 법조문이죠. 불성취로 확정됐다는 것은 불능조건입니다. 그럼 불정모입니다. 불해무가 아니고. 다음에 4번이죠. 기한이익 상실이죠. 답은 제가 1번이라 그랬습니까? 네, 1번입니다. 자, 기한이익 상실인데 기한은 누구 이익으로 추정합니까?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추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기한이익 상실, 기한이익 특약이, 기한이익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되어 있으니까 특약할 수도 있게 없게 있습니다.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특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채무자 위한 것으로 보는 기한이익이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할지라도 요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물어보는 건데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여러분 법조문에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느냐? 3가지가 있어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케 하거나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하지 않을 때, 담보 제공 의무를 위반했을 때, 다음에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요 3가지입니다. 그거 외에 이제 우리 이런 사유가 있으면 기한이익 상실하자라는 기한이익 상실 특약할 수 있어요. 결국 법조문 있는 거 3개 플러스 특약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파살은 맞지만 성년 후견 개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은 제가 방금 말했습니다.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특약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4번, 그래서 성년 후견 개시 때문에 틀렸습니다. 51번입니다. 1번은 가등기는 가등기인 채로는 어떤 권리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실체적 권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무효등기가 있더라도 가등기 권리자는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2번은 왜 틀렸습니까? 응? 그걸 좀 유식하게 말하면 뭐라 그러면 됩니까? 이 2번 문제는 무슨 문제냐 하면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51번은 제가 문제를 출제할 때 이 중복된 문제다 생각했어요. 왜 중복 문제냐면 53번에 2번의 답이 나와 있어요. 53번의 2번을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은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답이 51번에 2번 아닙니까? 51번에 2번을 보면 두 번째 줄을 보면 입증 책임은 현재 등기 명인이 부담한다. 그 말이 맞습니까? 추정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입증 책임을 현재 등기 명인이 부담합니까?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인정된다고 그랬는데,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장매매로 무효라 할지라도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권리로 추정되니까 현재 등기 명인이 아니고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등기의 추정력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 푸는 게 올바른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53번의 2번을 딱 보면서 아까 앞에 나왔던 게 여기에 또 나왔구만,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등기의 추정력을 아는 거예요. 그게 그 문제나 같은 문제 아닙니까? 53번의 2번처럼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51번의 2번처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추정력 할 때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같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 등기 명인이 무슨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면 주의해야 돼요. 등기 명인은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추정되기 때문에 3번처럼 선의무가 실이 추정된다. 진정 명예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 대신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말소 등기 대신한다 했죠. 말소 등기는 소유권에 의한 방해적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권적 청권이죠. 그저 제가 등기 청권이 물권적 청권이냐 물어보면, 여러분 등기 청권의 법적 성질 중에서 채권적 청권은 너무 많으니까 물권적 청권만 기억하면 돼요. 등기 청권이 물권적 청권이냐 채권적 청권이냐 물어보는 문제는 물권적 청권에 해당되면 어디에 해당되지 않는다?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여전히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물권적 청권에 해당되는 거 찾아보면 제일 먼저 제가 뭐 찾아보라 했습니까? 무효 취소 해제를 찾아보라 했잖아. 그래서 취소 해제 됐을 때 말소 등기 청구하는 것은 물권적 청권이에요. 이게 없으면 실체와 공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무슨 등기 청구? 말소 등기 청구를 찾아보라니까. 물권적 청구요. 이것마저 없으면 말소 등기 대신하는 게 뭐가 있다고? 진정 명예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요거 다 무슨 청권이라고? 물권적 청권이라고.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다음에 5번 이거는 등기법 시간에 나오죠. 이전할 수 있다. 부기등기 형식으로. 다음에 52번이 가등기입니다. 자, 가등기는 가등기인 채로 어떤 권리가 실체적 권리를 인정 안 해준 데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갑의 건물의 얼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가 됐다. 그럼 이 사람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어떤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주느냐?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가등기가 됐더라도 갑은 처분할 수 있게 없게 있으나 당연히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럴 때 if 만일 이 병 앞으로 된 등기가 무효등기다. 그럼 가등기 권리자는 장차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지에 있다. 당신 앞으로 된 등기는 무효등기니까 말소해달라 할 수 있어 없어요? 가등기는 그런 권리를 인정 안 해준다고 좀 전에 했잖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설사 무효랄지라도 가등기 권리자는 말소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1번 처분 권한 없다도 틀렸고 2번도 틀렸고 그렇습니다. 자, 좋아. 그럼 이거 보기 전에 먼저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전세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장차 본등기 청구할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면 됩니다. 꼭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는 것만 아닙니다. 따라서 가등기는 갑구에 하는 것이라 그러면 틀립니다. 갑구할 수도 있고 얼구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본등기를 뭐 할 거냐 그에 따라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다.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시험에 출제됐어요. 우리 시험에 답으로.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있을 수 없잖아요. 물권적 청구권이나 해당 물건이 있어요 없어야 돼요?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이 없으면 물권적 청구권 행사 못한다니까. 그럼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한다는 건 벌써 해당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있으니까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지. 자기가 할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한다는 건 지금 자기가 물건을 갖고 있으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 거지. 근데 해당 물건을 갖고 있는데 무슨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합니까?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등기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등기 안 돼요. 요약집 61페이지를 펴보세요. 그의 가등기 의의가 나오고 의 두 번째 봐봐요.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등기 할 수 없다. 나와 있습니까? 그거 외우세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그리고 1번은 소유권, 지상권, 기타, 임차권에 관한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해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차권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리 가등기 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 나중에 보존할 권리를 위해서 다 가등기 할 수 있는 겁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아니 된다 그랬어요. 외우세요. 물권적 청구권은 아니 된다. 다음에 자, 이 을은 나중에 가등기에서 뭘 해야 되느냐? 본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이 을에게는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가등기한 본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입니까? 채권적 청구권입니까?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것이 없으면 몇 년의 경우가 되면 10년이 되면 소멸시효 해당됩니다. 따라서 만일 가등기 후 10년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등기에서 본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병은 당신은 가등기가 이제는 본등기 청구할 수 없으니까 가등기가 본등기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가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 가등기에서 보존되는 가등기에 보존되는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다음에 자, 가등기는 가등기인 채로 어떤 권리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딱 하나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 말소 회복 등기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만일 가등기가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어요. 그 이후에 을 앞으로 됐던 가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되었습니다. 그럼 말소 회복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합니까? 갑에게 됩니까? 병에게 됩니까? 말소 회복 등기. 말소 회복 등기는 제가 누구한테 한다고 그랬죠? 말소 당시 소유자에게 한다 했습니다. 따라서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말소 당시 소유자가 누구냐니까 병합부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후 불법 말소됐잖아. 그럼 말소 당시 소유자는 병이지 왜 갑입니까?
그럼 갑과 그를 같으면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외우라 그럽니까? 그냥 최초라 그렇게 외우라 그러지. 말소 당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갑과 그를 위해서요. 지금 말소 당시라니까. 그냥 최초 소유자가 아니고 말소 당시 소유자라고. 말소 당시 소유자. 따라서 말소 당시 소유자니까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병에게 해야 되지. 말소 당시 소유자라고. 말소 당시. 말소 당시 소유자입니다. 다음에 본등기는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가등기 당시 소유자죠. 그래서 가되게 하고 병합부로 된 등기는 직권 말소됩니다. 직권 말소. 자, 52번이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역시 여러분 가등기도 여러분 61페이지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 특강할 때, 요 판례 할 때, 자, 그 3번처럼 소멸소유 걸린다, 그런 거 다 했었어요.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이제 처음 보는 게 아니고 가등기를 봤잖아. 그러면 틀린 문제고 한 번은 하긴 하는데 2, 3번밖에 안 걸려요. 쭉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너무 상세히 보지 말고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 쭉 넘어가면 됩니다. 자, 다음에 53번 추정력입니다.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추정된다. 그리고 3번은 제가 반드시 합리하라 그랬죠. 백선할 때도 했습니다. 자, 불법 말소되더라도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말소 회복 등기하기 전이라도 최종 등기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에 4번처럼 보존 등기는 두 가지 경우 추정이 끼워진다 했습니다. 보존 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님이 밝혀지거나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양도인이 양도 사실을 부정하게 되면 추정은 끼워집니다. 다시 5번인데 5번은 추정이란 반대의 증거가 나타나면 추정이 끼워진다 했죠. 근데 지금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추정은 끼워집니다. 이것도 시험에 추정 그러면 자주 나오는 문항입니다. 이것도 2번 또 자주 나옵니다.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추정된다. 3번은 뭐 추정 그러면 늘 나온다고 보면 돼요. 다음에 54번인데 이렇게 여러분 공통소멸 원인 아닌 것 그러면 여러분 100% 유치권이 나옵니다. 유치권이만 특유한 소멸 사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점유의 상실, 이건 뭐만 해당된다? 유치권 소멸 사유만 해당됩니다. 두 번째, 다른 담보 제공으로 인한 유치권 소멸, 즉 타담보 제공입니다. 요거는 유치권에만 있지 다른 담보 물건에는 없습니다. 그냥 항상 공통 소멸 원인이 아닌 것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유치권 소멸 사유만 나온다고. 여기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이죠. 점유가 상실된다 해서 물건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권만 소멸됩니다. 저당권은 아예 처음부터 점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거죠. 다른 거는 공통 소멸 사유입니다. 그거 하나 잘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에 55번. 자,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